미 대기업들에서는 대량 감원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반면 중소업체들에서는 여전히 채용 열풍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가 잡기를 위해 올해 기준금리를 5%대 중반까지 올린 다음 한 해 내내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말 대목에 온라인과 매장 매출이 급증해 화랑을 보였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IRS 미 국세청이 지난해 100만 장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세무감사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선출이 사흘째 연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 연방 하원이 출발부터 마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대량 감원 태풍을 몰아치고 있는 반면에 중소업체들은 여전히 채용 열풍을 보이고 있어 강력한 고용 지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당초의 2배인 18,000명이나 해고할 것으로 수정 발표하는 등 지난 한 해 15만 명 이상 감원한 반면 전체 민간업체에서는 예상보다 2배나 많은 인원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에서는 수천 명, 수만 명씩 무더기로 해고하고 있는 반면 전체 민간업체들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채용 열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거래의 공룡인 아마존은 당초 밝혔던 1만 명보다 거의 2배인 1만 8천 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5일 수정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전통적인 온라인 상거래와 배달 분야가 아니라 그로서리 스토어인 아마존 프레쉬, 무인 컨베니언스 스토어인 아마존 고 분야에서 대부분 감원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클라우딩 서비스 업체인 세일즈포스는 전체의 10%인 7,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02년 한 해 테크 업종 9만 7천 명, 자동차 업계 3만여 명을 비롯해 대기업에서만 15만 명 이상 해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업계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직원들을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 페이롤을 집계하고 있는 ADP에 따르면 12월 한 달간 23명 5천 명의 페이롤, 봉급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1월에 12만 7천 명보다 근 2배나 급증한 것이고 경제분석가들의 예상치 15만 3천 명을 훨씬 웃돈 겁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기에 고용과 임금 상승을 억제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민간업계에서는 이를 일축하고 채용을 늘리고 있는 것이어서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들의 12월 고용을 보면 서비스 분야에서 거의 대부분인 21만 3천 명이나 채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12만 3천 명을 고용해 가장 많았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 5만 2천 명을 고용했고 헬스케어와 교육에서 4만 2천 명을 늘렸습니다. 반면에 교역과 수송, 유틸리티에서는 2만 4천 명을 줄였고 재정활동에서도 1만 2천 명을 축소시켰습니다. 생산 분야에서는 건축업에서 4만 1천 명이나 늘렸으나 광업에서 1만 4천 명을 줄여 이를 합해 2만 2천 명을 증원했습니다. 민간업계 고용에서도 향후 경기 흐름을 반영해 업종별로 큰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은 물가 잡기를 위해 2023년 새에 기준금리를 5%대 중반까지 올린 다음 한 해 내내 유지하게 될 것으로 연방은행장들이 잇따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 상반기 5.1%까지 인상할 것을 시사했으나 일부 은행장들은 5.4%로 더 올린 다음 물가 진정이 뚜렷해질 때까지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2023년 새해 기준금리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추가 금리 인상과 장기간 고금리 유지가 보다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연방은행장들이 잇따라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예고했던 2023년 기준금리 수준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조지 캔사스시티 연방은행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새해 기준금리 수준이 5%를 넘고 고금리가 상당 기간 오래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더 조지 연방은행장은 특히 물가가 진정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를 볼 때까지는 5%대 고금리를 유지하게 될 것이며 2024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닐 카스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장은 2023년 기준금리 수준이 5.4%까지 올라갈 것으로 본다며 지금까지의 연준 예고보다 더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12월 회의에서 새해 기준금리 수준을 5.1%로 잡아 새해 상반기에는 0.75포인트 더 올려 5 내지 5.25%가 될 것으로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올리게 될 경우 새해 첫 회의인 2월 1일 회의에서도 12월과 같은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5%대 중반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린 다음에 올 한 해 내내 이를 그대로 장기간 유지시키는 전략을 쓸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2024년에나 시작할 것으로 시사하는 겁니다. 연방은행장들이 새해 기준금리 수준을 오히려 높이고 있는 것은 물가 잡기 핵심 타겟으로 삼은 고용시장과 임금 인상이 좀처럼 억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억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력해 임금도 연율로 5.2%나 상승함으로써 가격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연속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 잡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11월과 12월 두 달간의 연말 대목에서 온라인과 매장 매출이 급증해 화랑을 보였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기록적인 디스카운트 덕분이어서 업계의 수익은 생각보다 많이 늘지는 않았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연말 대목에서 화랑을 기록해 불경기 추락을 막아주는 버팀목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대목에 온라인 매출이 연일 신기록 행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온오프 매출을 합한 결과도 호황을 누린 것으로 CNBC가 5일 보도했습니다. 11월과 12월 두 달간의 온라인 매출은 2,117억 달러로 전년보다 3.5% 늘어난 것으로 온라인 매출을 추적하고 있는 아도비 분석이 5일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매출은 그중에서도 추수감사절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5일 동안 신기록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닷새 동안의 온라인 매출만 해도 35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매장 문을 닫고 온라인 판매에 주력한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하루 온라인 매출은 53억 달러로 예상치였던 51억 달러를 웃돌면서 전년보다 2.9% 늘어나며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최대 쇼핑일인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예상보다 적은 인파가 전통 매장을 찾은 반면 온라인 쇼핑에 대거 몰려 당일 하루 온라인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9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최종 집계로는 90억 2천만 달러로 예상을 웃돌며 전년보다 2.3% 늘어났습니다. 아도비 분석은 온라인 매출이 토요일에는 45억 2천만 달러, 일요일에는 49억 9천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최고의 온라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28일 사이버 먼데이에는 하루 온라인 매출이 11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아도비 분석은 밝혔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 매출을 합산하고 있는 마스터카드 스펜딩 펄스의 또 다른 집계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체 매출은 전년보다 7.6%나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미 소매연맹은 지난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의 총 매출이 전년보다 6에서 8%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거의 목표에 도달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쇼핑 시기의 분산으로 전체 연간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연말 대목의 총 매출이 화랑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나 2023년 미국 경제가 불경기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주거나 경기 침체를 겪더라도 가볍고 짧게 넘어가게 해주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말 대목의 호황에도 소비자들은 물가 급등 때문에 파격적인 디스카운트로 샀더라도 큰 혜택을 누리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업주들은 파격폭탄 할인으로 재고 처리에 주력해 수익을 많이 올리지는 못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IRS 국세청이 지난해 백만장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세무감사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무감사 비율을 보면 전체는 0.38%로 낮은 데 비해 백만장자들은 2.38%로 가장 높았고 리펀드를 많이 받는 저소득층은 1.27%로 높은 편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금 보고 후 불청객인 IRS의 세무감사에서 돈을 많이 버는 백만장자들과 텍스 리펀드를 많이 타는 저소득층이 주 타겟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RS 세무감사를 추적하고 있는 시라큐스 대학 트랙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에 세금 보고를 제출한 미국 납세자들은 1억 6,450만 명이었고 그중에서 62만 6천 명이 세무감사를 받아 감사 비율은 0.3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1년의 0.41%에서 세무감사 비율이 오히려 낮아진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IRS의 예산과 인원을 대폭 증강해 탈루 추적에 나서도록 했으나 아직은 초반이어서 세무감사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IRS의 세무감사는 85%나 되는 53만 2,600여 건에 대해 우편 서한을 보내 보충 서류를 요구하는 서면 감사로 이루어졌습니다. 9만 3,600여 건만 IRS 요원들이 직접 감사한 레귤러 감사로 분류됐습니다. 이와 함께 IRS의 세무감사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 해 소득이 100만 달러를 넘는 백만장자들과 텍스 리펀드를 많이 타는 2만 5천 달러 이하 소득의 저소득층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만장자들에 대한 세무감사는 세금 보고자 70만 3,600여 명 가운데 16,800여 명을 감사해 2.38%의 감사 비율로 가장 높았습니다. 백만장자들에 대한 세무감사에서는 전체의 48%인 7,700명은 IRS 요원들로부터 직접 감사받았고 그보다 약간 더 많은 8,000여 명은 서류감사로 대체됐습니다. IRS는 백만장자들에 대한 세무감사를 실시해 460억 달러를 더 걷어들인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비해 20만 달러 이하 중산층의 경우 세금 보고의 대부분인 1억 3,085만 명을 기록했으며 그중에서 25만 명이 세무감사를 받아 0.19%의 가장 낮은 세무감사 비율을 보였습니다.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에서 100만 달러 이하인 중산층의 경우 687만 명이었는데 그중에서 3만 3,800명이 세무감사를 받아 0.49%의 감사율을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IRS의 예산을 10년간 800억 달러나 증액해 국세청 직원들을 8만 7천 명이나 늘려 현재보다 2배로 증원한 후 대대적인 탈루 추적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는 세무감사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IRS 증강을 백지화시키려 시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IRS와 세무감사의 향방이 유동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가 단 한 명의 동료 의원이라도 하원 의장 축출 표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새로 대폭 양보하고도 사흘째 하원 의장 투표에서 연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메카시 하원 대표를 막판까지 길들이기를 하다가 극적으로 타협할 것인지 아니면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대표 내정자 등 대안 인물을 내세울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선출은 사흘째 연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 연방 하원의 출발부터 마비되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는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20명의 보수강경파 의원들에게 새로운 중대 양보를 제시했으나 사흘째 투표에서도 이들이 요지부동으로 움직이지 않아 7차와 8차 등 연속 투표에서도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하루에 3차례씩 사흘째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하원의장 선출 투표에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대표는 민주당의 212표 전부를 매번 얻고 있는 반면에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대표는 222표 가운데 19표 내지 20표의 반란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는 자신의 입지를 대폭 좁힐 수 있는 획기적인 양보를 제시해놓고 이들 20명의 보수강경파들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메카시 대표는 크게 두 가지 중대 양보를 약속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첫째, 하원의원 한 명만이라도 아무 때나 하원의장을 축출하는 표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양보해 자신이 하원의장에 올라도 강경 보수파들에게 끌려다니거나 축출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허용했습니다. 둘째, 법안과 예산안의 최종 전체회의 상정을 결정하는 룰스 커미티 규칙위원회 위원들의 3분의 1이나 보수강경파들이 선택하도록 양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몇 차례 투표에서 막판까지 케빈 메카시 하원 대표의 애간장을 태우는 길들이기를 과시하다가 적정 시점에서 극적으로 타협해 메카시 하원의장 선출을 확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양보안 제시 후에도 보수강경파 20명이 요지부동으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양측 간 극도의 불신이 팽배해 있어 조만간 해결책을 찾을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케빈 메카시 하원 대표보다는 정통 보수파로 신망을 받고 있는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대표 내정자가 대안으로 나서게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